네. 막 반바지 입고 이렇게 확 다가와서 앉았네. 땀 냄새 엄청나요. 막 지금 아슈람 선생님이 뭐 이거저거 그 기도하시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지금 잠깐 나가면 있거든요. 거기 갖다 버리고 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12시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왔어요. 어제 올려드린 거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혜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메시지가 지금 왔네요. 안 선생님. 예. 그 지혜 선생님도 거의 기독교신데요. 하늘에 닿을 만큼의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아버님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요즘 같은 경기에 주변에 그 부조금 내기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친구분들도 안 부르는 걸로 유언이 그러셨대요. 나 그냥 조용히 간다. 그래가지고 가족분들 몇 분만 오셔서 하시고 저희도 뭐 돌아가신 게 26일인데 29일 날 연락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 3시 4시 반 이때 막 올라가가지고 9시까지 기다렸다가 현충원에 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자리를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그러니까 그 따님인 지혜 선생님도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겠다고 혼자 그걸 그렇게 열심히 다 하시고 해명이라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저희는 그냥 인사만 올리고 올 정도로 요즘 보기 드문 어떤 장례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도 안 부르시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모셨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그 책을 본 내용이요. 너무 여러 권을 한꺼번에 봐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HIIT의 과학 해가지고 그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거 이거 보니까 에콜스 요가에 대한 이론을 서포팅 해주려고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정말 에콜스 요가에는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이 좋아서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요가 선생님들 계실까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가 피지올로지하고 그 지금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거 DK에서 나온 거랑 푸른소일 출판사에서 각자 보내주신 거예요. 증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 뒷편에 그 추천서랑 자문서를 이렇게 써드렸던 책들이어서 벌써 푸른솔은 2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책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보긴 아까워서 좀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제가 지금 나 이 내용 내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할 만큼 오늘 하루 종일 웰라 오디오북으로 이제 거의 전체는 아니고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는 그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운이야 뭐 그거 운이라는 거 요가하는 무슨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보니까 주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길래 파트 들으면서 막 이렇게 심장에 콕콕 찍히는 그래? 나 그럼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입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목소리는 이래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주역이 모든 동양 철학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서운 눈이 무섭거나 눈이 맑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직장에서 멀어지고 재물운도 뭐 없다. 여기서 이제 운을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운을 점치듯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직장도 잃는 거고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당신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불어 가지고 들으면서 찔리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단체 카톡방에 들으라고. "눈은 이런 게 좋고 코는 이런 모습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입은 이래야 되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는 어떤 톤을 유지해야 되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한다면 이런 면이야."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진짜 저는 그냥 한두 장 들어보고 운 점치는 것처럼 하면 '난 안 들어야지. 나 관심 없는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내용을 너무 정리를 잘 해 놔서 저희도 하루 정도 그냥 제가 20 분으로 싹 정리를 해서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웰라 오디오북으로 근데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살 제가 한 3번 정도 듣고 그러고 인제 책을 사거든요. 근데 살 정도는 아닌데 와 들으면서 '한 두세 번은 더 들어도 좋겠다.' 할 정도의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민노영 PD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하도 막 단어가 겹쳐 가지고 좀 보면서 할게요. "죽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죽음학에 대해서 제가 한 열 몇 권의 책을 봤는데요. 결국은 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건 방송에서는 사실은 이게 금지어였거든요. 그래서 시체 자세, 송장 자세 이런 얘기를 아예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명상으로 중요한데요. 그래도 방송국에서 그렇게 침울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민노영 PD님도 그런 단어는 좀 방송국에는 맞지 않아요." 이랬던 분이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책 한 챕터에 좀 정리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너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그 죽음이 대면해서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그동안 봤던 책들 싹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 법의학과 그러니까 의사시죠. 서울대 의대 나오셨는데 스승님이 법의학을 전공하셨는데 누구도 법의학 쪽으로 안 가고 이러니까 "너만은 나의 뒤를 따라 달라." 그래서 그분이 "왜요?" 그랬더니 법의학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래서 거기를 들어가셨대요. 근데 정말 말을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법의학자신데 그냥 지나가는 동료가 이렇게 그냥 그 법의학은 해화동에 있나 봐요. 서울대 신림동에서 그 아이들 교양 수업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거를 인제 뭐 내가 거기까지 가서 강의를 해야 돼. 여기서도 바쁜데." 막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행정실에 가서 "저 죽음학 강의를 개설하려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밀어내시면서 무시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불쑥 인제 "무시해? 그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죽음학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강좌가 당신도 20대 애들이 얼마나 오겠어. 인제 19 살에서 20살 된 인제 1 학년들이 교양 보통 들으니까요. "안 올 거야." 이랬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냥 거의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닥 쳐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뭐 대기자가 막 밀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강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물어봤대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물어봤는데 "왜 이 수업을 듣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19 살에서 20살 갓 인제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죽음은 데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진짜 두꺼운 책에서부터 그 한국에서 죽음학에 대해서 쓴 것도 정말 많고요. 그거 있죠. 티벳에서 나온 그거 뭐죠? 음 갑자기 티벳 사자에서 말고요.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약간 그게 산스크리트어 비슷한
티벳 사자에서 말고요. 제가 기억 남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티벳 사자에서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동국대에도 죽음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정된 이 삶 속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죽음을 well dying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well being이 아니라 well dying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벌써 이제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에서는 죽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만을 보고 가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감기처럼 우울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울감이 자주 오는 건 당연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지우고 공감하지 않으려고 밀어낼 뿐이지 음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지인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내 삶이 마감된다는 그 끝에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기도 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지 않았나 싶어서 이 주제를 띄엄띄엄 자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근데 죽음을 딱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옷도 그렇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아무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빌려 쓰는 거고 온전히 내 건 아닌 거죠. 삶을 마감할 때까지 마감하고 나서도 내 거여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행복해하는 것도 돈이 없다고 불행해하는 것도 무가치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심장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딱 느끼고 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에게 조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면서 나도 돕고 주변도 도울 수 있는 걸 그냥 갈등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내가 직업으로 쓸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가 돌아올까? 막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으면 내가 뭘 열심히 안 살았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거든요. 진짜 죽음을 마지막에 뒀을 때 끝까지 남는 건 뭘까? 사람일까? 근데 그건 수다니 팟다에도 가장 오래된 경전에도 이미 나오잖아요. 죽을 때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런 지인들 아무도 같이 못 가. 당신 혼자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다 이거는 다 돈이죠, 그냥. 물질적인 것들도 아니고 어 뭔가 피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직감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재능인가? 근데 내가 죽고 나서도 나의 어떤 지나왔던 발자국 중에 돈이나 어떤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긴 자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했던 게 한 방울 정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뭐 요즘에 보니까 그 월간 김어준에서 나오던데 그 저기 뭐지? 어 모차르트가 만약에 조금만 더 살았다면 빨리 죽었잖아요. 조금만 더 살았다면 베토벤하고 당대에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음악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할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을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론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인제 베토벤의 그 웅장한 그걸 들으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더 큰 뭔가 다른 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리듬이 태교에는 제일 좋고 베토벤 음악을 태교로는 못 쓰잖아요. 뭐 그런 이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재능이 어떻게 보면 몇백 년이 가기도 하고 또 몇천 년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크게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황, 황제, 왕들이 또는 대통령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에 봉사를 했던 그런 자국들에 대해서는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마지막 이유고 끝까지의 이유는 나도 행복하지만 타인도 행복할 수 있는 돕고 나누는 게 아니면 내 삶의 가치는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은 다 아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할 수 있는 걸 한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인류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걸 한다. 그러면 그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이유도 보면 그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국이 된 거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게 아 이래서 강국이 됐구나 하고 남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악인도 남죠. 히틀러처럼. 그래서 악인의 어떤 욕구를 채웠던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막 쌓았던 아니면 내가 좀 부에 대한 어떤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걸 미친 듯이 쌓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도 또 남거든요. 그리고 성자들을 해쳤던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도 또 남아요. 최고의 악인이 되느냐, 최상의 어떤 가치 있는 일, 나를 헌신하는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대에 그 학생 있었죠. 일본에서 지하철 떨어지는 그 자살하는 사람을 보고 그 구해내고 자기가 죽었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자기의 생명까지 뭐 유관순 10대였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헌신해서 모두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모두를 정말 웰비잉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의 자국은 남지만 곧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욕구나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 주변에 성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밀어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됐건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새우젓 할머니처럼 번 모든 재산을 그냥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름이 남든 안 남든 역사의 한 자국이 남는 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녔다. 좋은 집에 살았다. 좋은 차를 몰고 다녔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막 살 때는 막 이거 내가 돈을 모아서 청약을 해가지고 이 집을 꼭 만들어야지 내가 이 차를 꼭 사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거는 다 쓰레기가 되고 그 노력과 시간은 다 버려지는 게 되고 무가치한 게 되고 사람들이 아우 왜 그랬대 왜 그런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았대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대. 좋은 옷 입고 다녔대.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보통은 비웃음이죠. 와 대단하다 그 사람. 다이아몬드로 만든 옷 입었대. 와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감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대? 그거를 아프리카 아이들 물 그거 하는 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지. 베트남에 학교 애들 짓는 거 좀 도와주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유 한심하다. 머리가 나빴네.' 약간 '아유 욕심꾸러기였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그 반대로 가는 것. 모두를 다 평화롭게 하고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고 모두에게 이유 없이 나누고 감정 없이 대하고 조금이라도 고마울 때 크게 감사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죄송할 때 크게 죄송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했던 철학자들 뭐 칸트라든지 니체라든지 아니면 쇼펜하우어도 요즘에 유행이죠. 뭐 정말 많은 예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든지 뭐 그 명상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명상록이라든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네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남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거의 뭐 깨달은 분들처럼 디오게네스처럼 뭐 그냥 뭐 황제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면서 햇빛을 가리고 있는 당신이 비켰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한 줄이 사람들이 버리고 싶고 등지고 싶은 그 욕구 한마디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길이 남지 그 명예를 따라가고 욕구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그 후손들은 부끄러워하게 되잖아요.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후손들은 당신이 이완용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당대에는 편안하게 살고 어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이 뭔가 돈에 매진하고 명예에 매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들을 내 삶의 가치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내 이름이 남지 않더라도 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결국은 내가 태어난 이유다라고 깨달은 분들부터 모든 철학자들부터 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와 닿으시나요? 저도 막 경제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면 '아 돈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몸이 막 아프면 '몸이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지인들이 불편하면 '아 지인들이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어떤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성찰이 아닐까 싶어요. 예 수아미 라마께서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다 성자가 되지만 문 밖을 나오는 순간 다시 욕구의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욕구의 바다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욕구를 잘 조절해 가면서 욕망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걸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서핑하듯이 타고 가면서 결국 죽음의 마지막 지점에 갔을 때 완전히 내 삶을 쫙 펼쳐 놓고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 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숑 옴 숑 옴 숑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등을 바로 펴고 고요한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내가 했던 생각들 그리고 세상으로 내놓았던 말, 소리, 행동들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은 내 삶의 전체를 이루게 될 텐데요. 그 씨앗 하나하나가 성장해 가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는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언제인지 모를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후회가 없이 아무 무게감 없이 떠날 수 있을지를 정리할 수 있는 평화롭고 깊게 고민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음, 음.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고요. 어깨에 힘을 뺍니다.
발끝에 힘을 빼고 손끝에도 힘을 뺍니다. 고요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코, 목, 가슴, 복부까지 깊게 숨을 마시면서 살아감의 가치를 몸속 깊이 새겨봅니다. 이 고요함을 그대로 심장에 새기시고 평화로운 밤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있는 일요일 2000아슈라 무료 특강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수아미지 특강이 있으시니까요. 미리 일정을 좀 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님하고요. 지바묵다님, 감사합니다. 지바묵다님, 민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